부동산 시장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최근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규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고 또 전후방 산업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신인규, 이주비 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으로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 1년 전 9.13 대책을 내놓으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인데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과 그 후속 정책이 한국 경제 지표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9.13 대책이 시장에 가져온 여파는 컸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은 38만 1,000건입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01%, 아파트 가격은 2.06% 떨어졌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 숫자만 보면 정부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숫자를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잡으려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지 않나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지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말 기준 1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률을 기록한 줄은 단 한 번. 그마저도 5대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방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9.13 대책에 이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굵직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 몇 년 뒤 집값을 더 크게 뛰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몇 년 뒤에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 값이 뛰는 현상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국토부의 7월 기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7,574가구, 1년 전보다 52.7%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또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우리 건설 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중공업 미분양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악성 재고와 같은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전국 2만 호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KDI는 수요 여건이 나빠질 경우 내년에는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3만 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축소로 인해 집값이 튀어오를 것이라는 우려, 또 다른 쪽에서는 수요자가 원치 않는 곳에 지어진 준공업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고민, 그리고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 정책 여파로 정작 서울과 같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제대로 필요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건설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관련 경기실사지수 살펴봅니다.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나쁘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공급자들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61.7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도 67.4. 앞으로 건설 사업과 분양 시장이 더 나빠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영향 숫자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산업 현장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이주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